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태풍 난마돌이 다가오면서 여수 거문도와 초도 등의 태풍 경보가 전남 1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여수 거문도와 초도,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를 내리고 여수와 순천, 목포 등 전남 1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초속 3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물결도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내일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지난해 120억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던 한국에너지공대가 올해 또다시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큽니다. 일단 재산세 고지는 유예됐지만 종부세는 조세심판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연말쯤 액수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40만 제곱미터 부지의 캠퍼스가 조성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 개교와 함께 강의실이 있는 건물 한 동과 체육시설 등만 완공돼 사용 중입니다. 반면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캠퍼스 부지 대부분엔 지난해 120억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10억 원 가까운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가 에너지공대에 이달 부과할 예정이었던 재산세 고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부과되고 있는 9월 재산세는요. 대학 측에서 8월 말 고지 유예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고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종부세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오는 연말쯤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학 부지 공시지가가 대폭 하향됐고 착공 면적이 늘어 올해 세금은 지난해보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십억대 세금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부담을 줄여줄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착공 부지에 대한 세금 부과 원칙이 지속될 경우 캠퍼스 완공까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조기 준공과 착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에선 서구와 광산구가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난해 광산구가 사업을 포기한 데 이어 최근 서구마저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시 서창동의 한 부지입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2019년 국립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짓겠다며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부지 매입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에만 2년이 걸리면서 올해 7월이었던 준공 예정 날짜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예상 사업비는 59억에서 105억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확보해 놓은 사업비가 국비와 구비를 합쳐 83억인데 20억이 넘는 돈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부담이 커지자 서구는 최근 구의회에 사업 중단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관 여건이 좀 변경이 되고 우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도 많이 진행이 됐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여건이 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행정력이 결국 사업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2018년도에 일정대로 사업부지 매입하고 설계 공모하고 그리고 용역 들어가고 그랬으면 가능했을 건데 부실한 추진력이라든지 일관성 없는 좀 행정력 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치매 환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주 지역 첫 공립형 전담시설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65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말로만 치매 국가 책임제를 외칠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국비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이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크게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의 서비스 등급 평가가 5년 연속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서광주에서 동림 구간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한 개 차로당 일평균 교통량 상위 5개 구간에 포함될 정도로 정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투입한 교통정체 개선 사업 비용 89조 8천억 원 중 호남 고속도로에는 0.2%에 불과한 2천억 원만 투입했습니다. 화순 적벽 관리권 이양을 놓고 지난 19년간 이어진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열린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화순 동복댐 지역의 낙후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화순 적벽을 바라볼 수 있는 망향정 일대 5km 구간을 화순군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복댐은 지난 1973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돼 왔으며 지난 2014년 화순 적벽을 볼 수 있는 구간 일부만 개방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특히 평균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해온 착한 가격 업소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대인시장의 한 밥집. 12년 가까이 단돈 1,000원으로 점심을 제공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왔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안성맞춤에 쉼터임과 동시에 또 배고픔을 달래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2대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큰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재료 준비하는 것도 있고 서빙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 힘이 많이 필요하고 자장면 한 그릇에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를 6년째 유지하고 있는 광주 동구의 한 중국 음식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단골 손님들과의 신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에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며 겨우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릴 생각이 있는데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지 뭐. 지금 옛날 물가에 비하면은 짜장면이 한 10,000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000원 가지고는 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광주의 숙박 음식점 업체의 영업이익은 2,044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56.9%나 줄었습니다. 원료비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문화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2,000원대 김밥과 4,000원대 자장면, 5,000~6,000원대 백반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하는 착한 가게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요즘 남도의 산자락에선 햇밤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씨알이 굵고 잘 연근 햇밤을 보면 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햇밤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시가 빼곡한 밤송이가 입을 활짝 벌렸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지고 집게에 잡힌 굵은 햇밤은 농민들의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왕에 이제 바로 태풍도 그만 오고 안 오고 우리 친척들 갈라 먹고로 그러면 좋겠네요. 밤에 아주 토실토실하니 쌀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남도의 햇밤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산비탈 나무마다 입을 한껏 벌린 밤송이들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다행히 태풍도 비켜가면서 농민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수확한 햇밤은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꼼꼼한 세척과 선별 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아침 일찍 직원들이 영농에 가서 수매를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9월 한 20일 이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햇반 가격은 킬로그램당 특대짜리가 3,000원, 대율은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도의 햇밤은 품질이 우수해 수확량의 상당수가 해외로 팔려나갑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세상에 나온 햇밤. 이상 기온으로 가뜩이나 시름에 잠겼던 농민들에게는 수확의 기쁨을, 소비자들에게는 가을의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프로야구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7연패 수렁에 빠지며 가을 야구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아는 오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이의리 투수가 5회만 4실점했고 부상 복귀전을 치른 전상현 선수는 0.1이닝 동안 2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7연패에 빠진 기아는 6위 NC와의 격차가 1.5경기 차로 좁혀지며 5위 수성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났던 20대 성범죄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지난 14일 경찰 압송 중 달아난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도주 22시간 만에 경기도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이던 A씨에게 차량을 태워준 지인 등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꾸지뽕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신안군 팔근면의 한 꾸지뽕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동 전체와 내부 기계장치 등을 태운 뒤 3시간 만에 꺼지면서 소방서 추산 4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1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 1,108명, 전남 1,079명 등 2,18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2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광주 9명, 전남 20명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후보지 재공모에 나섭니다. 곡성군은 소각장과 매립시설, 음식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6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희망 부지를 다음 달 18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마을에는 4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 시설이 설치되며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등이 주민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곡성군은 생활 폐기물을 광주광역위생 매립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지만 2025년에 사용 협약이 만료됩니다. 전교조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사업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협의체는 전시행정이며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이 요구한 협의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반대 부딪혀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1곳만 참여하는 시범 추진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